비슷하게 부분까지 다 모두 포함해서 아마 지금 전제적으로 규제 전반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에 나왔듯이 그 인증제 전환을 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뒤에 아까 질의 예. 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그 민군기술협력사업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문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정신건강, 뭐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그 뇌과학연구소에서는 뇌파와 맥파를 측정을 하고 또 특정 진단을 통해서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식별해내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일부 이 내용은 이제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군대가 있는 병사들의 대상으로 해보겠다고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 자료에 보면 정신건강 관련해서 32억 원인가 반영된 사업도 있는데,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그 과제에 대한 RFP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이 돼 있어 보이는데,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인지를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싶고, 오늘 아마 대답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만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제를 제안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행안부 쪽에서도 사회 전체적인 안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본인이 혹은 특정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만 정신병원에 대한 진료를 받고, 보통 사람들은 검진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그런 질병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미 범죄가 발생해서 가해자, 피고인을 확인한 다음에야 나는 그런 병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에도 이걸 포함시킨다 하면은 사회적인 엄청난 병폐도 없어지고 거기를 그 피해를 해소시키는 그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그 사업 범위의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안하신 거는 뇌파를 통해서 진단, 분노 조절이나 진단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사업이 사업에 이 기술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네,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신건강센터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을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보건복지부는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한 어떤 정신건강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보다도 좀 뒤 단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어떤 진단도구라든지 치료도구를 검증한다든지 이걸 확산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을 측정하거나 진단하는 도구에 대한 부분,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과기정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신건강 R&D 사업에 대한 RFP는 이제 곧 공개가 될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기로 개발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검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계를 드렸겠지만 이제 연구자 차원에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연구비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더 성숙하게 기술을 실용화시켜가지고 좀 더 확산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어떤 기획 과제로 제안을 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획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제안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신건강 센터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을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보건복지부는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한 어떤 정신건강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보다도 좀 뒤 단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어떤 진단도구라든지 치료도구를 검증한다든지 이걸 확산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복지부 사업 영역에는 약간 이질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이고 의료기기나 다른 섹터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실 거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고 후에 다부처 공동사업으로도 기획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앞에 예. 키스트 민군 기술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안보기술개발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과기부 예산으로 작년부터 그 앰뷸런스 드론이라고 해서 구급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기획연구 단계로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소집해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미래 기획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약 40개 기관, 뭐 거기에는 국가기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출연연들, 뭐 또 육해공군본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통합병원, 의무실까지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하고도 앞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격오지라든가 또는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 상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서 사람을 구하지 못할 때 앰뷸런스 위에다가 이 드론을 싣고 가서 바로 날려가지고 사람을 구해오고 또 군에서는 전시나 또는 유사시에 환자 발생했을 때 바로 사람이 타지 않고도 이 환자를 의무부대로 직접 후송할 수 있어서 국민 생명 보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소방청하고도 협력을 하는 중인데 지금 30층 이상은 소방차 물이 닿지 않아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층 빌딩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0층 이상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도 앞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산불 났을 때 중간에 사람을 빼온다든가 또 환자라 수송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복지보건부 어느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야 복지보건부의 어떤 앰뷸런스 드론으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찾고 있는데 오늘 어느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게 금년에 사업단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1년에 100억씩 아마 6년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발전을 할 텐데 여기에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 준다면 국가 국민 보건 또 생명 보호 또 나아가서는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오늘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 어느 부처하고 좀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앰뷸런스 드론 관련해서 협력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와 협력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네, 일단 복지부 안에 공공의료과나 응급의료과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 담당 부서를 좀 정해서 연락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연락처를 주시면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여기 예,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온 김홍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건의료 쪽에 이제 규제와 관련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사법 이런 통과도 됐고 한데 이 규제 그러니까 그런 규제 완화 법들이 이 보건복지부의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규제들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가령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뭐 병원이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그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뭐 부분적으로 규제가 가령 뭐 유예나 뭐 완화 이런 것들이 정부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아까 그 지도를 보니까 이제 북한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북한이 사실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제 특히 이제 결핵이나 말라리아가 또 심각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결핵이 OECD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와 또 북한의 또 이런 그 좀 심각한 이런 감염병과 관련해서 좀 특단의 어떤 이런 대책을 좀 갖고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예, 첫 번째 규제 관련해서 진행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북한에 관련된 그런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R&D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노래 R&D 협력이 남북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R&D 차원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 이제 감염병을 조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력이 일어나고 또 가능하다면 R&D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이제 규제 샌드박스랑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델리게이트한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락처를 받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염병은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R&D 쪽도 추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규제 관련돼서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시 드리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또 한두 개 정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담당자분들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관련 정보는 HT 드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안에 관련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자료들은 그 HT 드림 안에 참고 자료 안에 업로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발표 자료 등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보건복지부 R&D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연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